새언니, 지금 잠깐 통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남편이랑 또 싸웠어요. 아이고, 이번에도 서방님께서 뭘 어떻게 하셨길래요? 지난주가 결혼기념일이었거든요? 근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사람은 끝까지 아무 말도 없어요. 기억도 못한 건지 그냥 모른 척한 건지 아무렇지도 않게 뚝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너무 허무하고 너무 속상해요. 정말요? 서방님이 요즘 좀 많이 바쁘셨나 보네요. 그냥 실수로 깜빡하신 건 아닐까요?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아예 머릿속에서 사라진 것처럼 제가 힌트도 은근슬쩍 몇 번 줬는데 그걸 전혀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 순간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의미 없는 존재였나 싶었다고요. 에이, 그런 걸로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남자들은 원래 그런 기념일 잘 못 챙기기도 해요. 서방님도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었을 거예요. 사실 제가 서운해서 조금 화를 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더라고요. 이럴 때마다 제가 괜히 예민하게 굴었나, 제가 뭘 잘못했나 하고 자꾸 저 자신한테서 이유를 찾게 돼요. 그게 더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아가씨 말씀만 듣고 있어서 조심스럽긴 한데요. 요즘 서방님께서 조금 소홀하신 건 사실인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이참에 서방님이랑 제대로 한번 진지하게 말씀 나눠보시는 건 어때요? 말은 해봤죠. 근데 자기가 얼마나 바쁜 줄 아냐면서 오히려 저한테 화부터 내더라고요. 진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었어요. 요즘도 약속 있다고 맨날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집에 붙어있질 않아요. 그래도 결혼기념일이잖아요. 그날 하루마저 저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거 보고 이 사람한테 난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결혼한 지 겨우 3년인데 이러면 앞으로 10년, 20년은 어떻게 살라는 건지 진짜 막막해요. 에고, 우리 아가씨 많이 속상하시겠다. 지금 집에 계시죠? 혼자 우울하게 계시지 말고 잠깐 바람 좀 쐬러 갈래요? 제가 달달한 디저트라도 사드릴게요. 따뜻한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면 기분도 훨씬 나아지실 거예요. 정말요? 새언니, 진짜 항상 제 편 들어주시고 위로해주셔서 감사해요. 새언니 아니었으면 저 진작에 이혼했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준비 시간은 1시간이면 될까요? 30분이면 돼요, 새언니. 준비하고 금방 연락드릴게요. 서방님, 이렇게 태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말씀드린 대로 유류비는 꼭 챙겨드릴게요. 괜찮습니다. 그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저도 그 방향 가는 길이라서요. 그래도 괜히 서방님 번거롭게 해드린 것 같아 마음이 좀 불편해서요. 요즘 일이 많아서 잠도 잘 못 자고 있거든요. 운전하기가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아, 네. 와이프한테 들었어요. 아주머니 요즘 야근 많다고 힘들어하신다더라고요. 아가씨가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제가 힘들다는 말은 일부러 안 하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항상 아주머니한테 고민 상담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요즘 많이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그랬군요. 저도 아가씨랑 얘기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나저나 서방님 이번에 컨퍼런스 참석하신다고 하셨죠? 어떤 행사예요? 아, 그게 IT 관련 컨퍼런스인데요. 최신 기술 동향도 보고 사람들도 좀 만나고요. 네트워킹 차원에서요. 아, 네트워킹이요? 동종업계 사람들도 만나고 유익하겠네요. 그래도 그런 행사에 초대받고 참석하시는 거 보면 서방님도 회사에서 꽤 중요한 일 맡고 계시나 봐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머니께서 더 대단하시죠. 야근도 많으신데 지방 출장까지 다니시고 고생 많으세요. 아, 아니에요. 거래처 미팅이 있긴 한데 제가 원래 담당은 아니었거든요. 팀장님이 갑자기 못 가시게 돼서 급하게 제가 대신 가게 된 거예요. 아, 네. 참, 내비에 도착지 주소 좀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운전 중이라 조작을 못하겠네요. 아, 네. 제가 해드릴게요. 오빠 어디야? 빨리 와라니. 누구길래 서방님한테 이런 카톡을? 김 차장님으로 저장돼 있긴 한데. 왜요? 뭐 문제 있어요? 아니요. 내비 다 찍었어요. 근데 방금 카톡 하나 온 것 같던데 확인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네. 괜찮아요. 나중에 볼게요. 지금은 운전 중이라서요. 언뜻 봤는데 일 관련된 연락 같긴 하던데요. 진짜 안 보셔도 괜찮으세요? 뭐 이따가 차 세우고 천천히 볼게요. 지금은 안전운전이 우선이니까요. 아무튼 아주머니 많이 피곤하실 텐데 조금 눈 붙이시는 건 어때요? 도착하면 제가 깨워드릴게요. 아, 네. 그럼 잠깐 눈 좀 붙일게요. 진짜 잘 먹었다. 새언니,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심심할까봐 갑자기 찾아와 주신 것도 반가웠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포 떡볶이까지 사오시다니 진짜 감동받았다니까요. 새언니, 사람 놀래키는 재주 있으세요.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이네요. 아가씨가 맛있게 먹는 모습 보니까 저도 좋네요. 당연히 맛있게 먹죠. 누가 사준 건데. 근데 시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까부터 뭔가 표정이 마음에 걸려서요. 할 말이 있는데 망설이는 사람 얼굴이랄까? 아, 그게요. 아가씨, 만약에 서방님께 다른 여자가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네? 다른 여자요? 시언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그게 며칠 전 출장 가던 날 제가 서방님 내비에 주소 찍어드리다 카톡이 하나 딱 온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장은 김 사장님으로 돼 있었는데 내용은 오빠 어디야? 빨리 와. 그런 식이었어요. 네? 뭐라고요? 잠깐만요, 새언니. 그거 진짜로 보신 거 맞아요? 저도 제가 괜히 오해한 건 아닐까. 차라리 제가 틀린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걸 아가씨한테 말씀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며칠 동안 고민 많이 했고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서방님이랑 잘해보려고 혼자 애쓰는 아가씨 모습 보니 너무 안쓰럽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괜히 오지랖 부리는 거라는 거 알지만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찾아온 거고요. 진짜였구나. 어쩐지 이상하더라니. 갑자기 혼자 편하게 자고 싶다고 하질 않나. 각방 쓰자고 하고 주말만 되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그동안 나만 바보처럼 믿고 있었네. 진짜 어이가 없네요. 죄송해요, 아가씨. 제가 괜히 나선 건 아닌가 싶기도 해서요. 많이 속상하시죠? 근데요, 새언니. 그날 출장 다녀오시고 다음날 바로 올라오셨다고 하셨죠? 네? 저요? 네, 맞아요. 다음날 아침에 올라왔는데 갑자기 그건 왜 물으세요? 아, 그래요? 참 희한하네요. 남편도 그날 당일치기 출장이라더니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다음날에 들어왔거든요. 참 기막힌 우연 아닌가요? 아가씨, 지금 그 말씀 무슨 뜻이에요? 마치 제가 서방님이랑 무슨 사이인 것처럼 들리잖아요. 제가 모르죠. 둘 사이에 뭐가 있었는지 제가 어떻게 확신하겠어요? 솔직히 새언니가 저라면 안 의심하시겠어요? 새언니가 차 태워달라고 부탁한 그날 남편 출장이 갑자기 당일치기에서 1박 2일로 바뀌었어요. 그것도 이상하게 딱 그날. 게다가 애초에 차 태워달라고 하신 것도 새언니셨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늘 제 걱정하는 척 하시면서 남편 것도 자연스럽게 같이 챙기고 굳이 남편 퇴근하고 난 뒤에 우리 집에 찾아오시고 이제 와서 보니 전부 의심스럽네요. 아가씨, 지금 그 말씀 진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서방님 출장 간다는 거 전 아가씨한테 듣고 처음 알았어요.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유류비도 넉넉히 챙겨드렸고요. 그리고 아가씨랑 서방님 같이 사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아가씨 것만 따로 챙겨요. 저녁 시간에 자주 들른 것도 제가 퇴근하고 나면 시간이 그때밖에 안 되니까요. 굳이 맞춰서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서방님이 왜 하루 늦게 집에 들어가셨는지는 저도 모르고요. 근데 제가 본 그 카톡 내용이 어디냐 빨리 오라였는데 그걸로 봐선 오히려 다른 여자랑 그 지역에서 따로 만난 거 아닐까 싶어요. 변명 참 능청스럽게 잘하시네요. 죄송한데요. 저 이제 다 눈치챘어요. 그러니까 괜히 둘러대지 마시고 사실대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남편이랑 대체 언제부터였어요? 네? 내가 진짜 바보죠.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이걸 이제야 깨닫다니 본처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대놓고 남의 남자랑 놀아나시고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랬을까요? 아가씨 지금 왜 이러세요? 제가 그런 사람처럼 보이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서방님께 온 카톡 제가 눈으로 직접 봤다고요. 그 입 못 다물어? 이게 어디서 감히 개수작이야?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아가씨, 이게 지금 무슨...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앞으로 내 눈에 내 남편 눈에라도 띄기만 해봐. 고소고 뭐고 상관없어. 가족들이고 지인들이고 모두에게 다 떠들어줄게. 당신 사회적으로 끝장날 줄 알아. 알겠어? 아가씨,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나가라고 했잖아. 당장 꺼져. 서방님, 저예요. 잠시 통화 가능하세요? 네, 근데 무슨 일이시죠? 원래는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아가씨 일로 연락드린 거예요. 아, 그 일요? 네, 와이프한테 들었습니다. 들으셨다고요? 그럼 제가 아가씨한테 뺨 맞은 것도 아시겠네요? 근데 왜 그동안 아무 말도 없으셨어요? 사실을 알고 계셨으면서 제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걸 그냥 보고만 계셨던 거예요? 그게 제가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솔직히 너무 난처해서요. 아주머니께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난처한 사람은 서방님이 아니라 저예요. 저는요,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요. 근데 그 결과가 뺨 맞고 누명 쓰고 내쫓김이었어요. 도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죠? 서방님, 제발요. 이제라도 아가씨한테 진실 좀 말씀해주세요. 말 꺼내기 어려운 거 알아요. 하지만 죄 없는 사람한테 죄 뒤집어 씌우는 건 그보다 더 나쁜 일 아닌가요? 제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네, 맞아요. 제가 한눈 판 거 사실이에요. 근데 진짜 아무 의미 없었어요. 이미 다 정리됐고요.
다시는 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와이프가 저한테 예전보다 더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만약 지금 사실을 말하면 솔직히 제 앞날이 너무 무서워요. 진짜 제발 아주머니 이번만 좀 저 좀 살려주세요. 뭐요? 그래서 말씀 못 하시겠다고요? 아니, 아무 죄 없는 제가 희생양이 됐는데 당사자인 본인 입장만 생각하시면 어떡해요? 서방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솔직히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건 아주머니 책임도 없다고는 못하겠어요. 뭘 보셨든 간에 남의 집안일을 그렇게 끼어들면 안 되죠. 아주머니야 그 순간 말하고 나니까 속은 시원하셨겠지만 지금 우리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그 책임 어떻게 지실 건데요? 저희 가정 이렇게 만든 거 정말 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제발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얘기 꺼내면 진짜 상황만 더 나빠질 거예요. 제가 어떻게든 수습해 볼 테니까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시간 지나면 와이프도 결국 진정할 겁니다. 서방님, 진짜 본인 생각밖에 안 하시는 분이셨네요. 이렇게까지 이기적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가씨도 그렇고 서방님도 처음부터 이런 분들이었으면 제가 굳이 애써서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을까요? 그동안 어떻게든 챙겨드리려고 했던 제가 지금은 그냥 한심하게 느껴질 뿐이네요. 아주머니도 저랑 같은 입장 돼보시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실 거예요. 됐어요. 더는 얘기할 것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네요. 앞으로 어떻게 되든 이제 저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럼 어쨌든 조금만 기다려주시는 거죠? 이만 연락하겠습니다. 새언니, 통화 괜찮으세요? 아가씨가 웬일이세요? 그땐 저보고 다시는 눈앞에 나타나지도 말라시더니 이번엔 먼저 연락까지 다 주시고요. 새언니, 그때는 제가 진짜 너무 무례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새언니 말이 다 맞았어요. 남편이 진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그때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안 믿으시더니 이제야 두 눈으로 확인하셨네요? 속 좀 시원하시겠어요? 속이 시원하긴요. 남편이 먼저 이혼하자면서 짐 싸서 집 나갔고요. 그 여자랑 살림까지 차렸더라고요. 저 진짜 미치겠어요. 그래서요? 새언니,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그 여자한테 상간녀 소송을 걸려고 하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새 증거를 다 지워버렸어요. 정말 하나도 안 남겼더라고요. 새언니는 그때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톡 직접 보셨잖아요. 그래서 진술서라도 써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그리고 남편이랑 새언니랑 따로 톡하셨던 거 혹시 그 내용도 좀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제 입장에서 너무 중요한 증거라서요. 정말 염치없는 부탁이라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둘이 그 짓 한 거 본 사람이 지금은 새언니밖에 없어요. 저 전업주부로 살아왔고 남편 재산은 하나도 제 명의가 아니라서 이혼하게 되면 진짜 맨몸으로 쫓겨날 판이에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저 앞으로 두 발 뻗고 잠도 못 잘 것 같아요. 어쩐지 아가씨 같은 분이 그냥 사과만 하려고 전화했을 리가 없죠. 정말 재밌네요. 그땐 저를 그렇게 의심하더니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시고 말이에요. 새언니, 정말 미안해요. 그땐 정말 눈이 돌아갔었어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서방님이랑 붙어 다녔다고 몰아세우고 결국엔 죄 없는 사람 뺨까지 때리셨던 분을 제가 왜 도와야 하죠? 그날 얼마나 당당하게 절 내쫓으셨는지 기억나시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던 말도요.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제발요. 저 지금 진짜 절박해요. 제가요? 그때 저를 어떻게 몰아세우셨는지 기억도 안 나세요? 죄 없는 사람한테 손찌검까지 하신 분이 이제 와서 뻔뻔하게 도움을 청하세요? 그날 아가씨가 저한테 했던 태도 보니까요. 서방님이 누굴 죽였다고 해도 아가씨는 그 사람 편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혼하지 마시고 계속 그 찐사랑 이어가시지 그러세요? 딴 여자랑 살림 차린 게 뭐 어때서요? 그 정도면 운명 아닌가요? 다시 돌아오겠죠 뭐. 장난하세요? 지금 저 정말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인데 왜 그렇게 비꼬세요? 아가씨 상황이야. 솔직히 제 알 바 아니거든요? 저는요, 도와드릴 마음 1도 없으니까 아예 기대도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아가씨 얼굴 볼 일도 목소리 들을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연락도 하지 말아주세요. 정중하게 부탁드릴게요. 아셨죠? 새언니, 그냥 끊으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진짜 잠깐만요. 잘 지내세요. 결국 바람난 서방님은 집을 나갔고 아가씨는 제 발로 무너졌습니다. 처음엔 저를 의심하더니 나중엔 제가 마지막 희망이었대요. 웃기죠? 사람은요, 자기가 죄 지을 땐 아무렇지 않다가도 그 죄값을 치를 차례가 오면 제일 먼저 남 탓부터 하더라고요. 서방님은 말하지 말아달라며 제게 살려달라 했고 아가씨는 진술서와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달라면서 울고 빌었지만 저는 이제 그 누구의 희생양도 방패막이도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주겠다는 그 말 그대로 돌려줄 때가 된 것 같네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제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두 사람은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어떤 일을 겪든 누구한테 버려지든 그건 더 이상 제 몫이 아닙니다. 이제 저는 저한테만 잘할 거거든요. 그게 이 지긋지긋했던 관계에서 제가 건져낸 유일한 교훈이니까요.